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제주를 말하답니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며 새로운 의정활동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이 의회의 중심에 서면서 어떤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라동 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봉현 의원을 모시고 어떤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아라동 갑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제주 도민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갑 도의원 김봉현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아라동 주민 여러분들과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의원이라는 자리는 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변화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되셨지 않습니까? 예. 뭐 상대적으로 뭐 지역구 주민들한테 뭐 임무를 알리거나 또 공약을 알릴 기회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쉬움은 없으세요? 예, 사실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선거는 주민들께 저를 알리고 정책을 설명드리는 그런 중요한 과정인데요. 뭐 무투표 당선으로 그런 기회가 이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쉬움이 컸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아쉬움보다는 어떤 더 큰 책임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 때만 주민을 만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어떤 의정 활동으로 평가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공약 하나하나를 예. 실천하는 모습으로 주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라동 갑 지역 주민들은 어떤 것을 가장 의원께 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 그 주민들께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정치보다는 어떤 생활 속 변화를 이렇게 만드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라동은 제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화와 교육, 어떤 생활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복합화, 어떤 생활 문화 공간 조성, 어떤 제주대학교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어떤 격상시키는 것처럼 어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네. 변화를 만들어 달라는 그 기대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것만큼 또 역할을 해주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그 도의원 출마 전에는 국회의원 선임 비서관 예.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 어떻게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을까요? 예, 당시 저는 그 제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제주대학교 이제 글로벌 리더십 역량센터에서 또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렵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제 문대림 의원과 인연이 닿게 되었고요. 일단 약 한 2년 동안 이제 함께 선거를 준비했고 다행히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국회에서 함께 일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는 같이 이제 선임비서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어떤 국가 입법과 정책 그리고 국가 예산 업무를 담당하며 어떤 특히 제주와 관련된 예산 확보와 어떤 정책 발굴 그리고 법률 재개정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까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문대림 의원께서 좀 영입 발굴하신 거네요. 아, 예. 어떻게 보면 그러시구나. 그 당시에 그 선임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예. 국회의장상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예,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불법 계엄 당시 이제 그 계엄 저지한 공로로 해서 이제 국회의장 공로장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기억을 좀 되돌린다면 어떤? 그때 제가 그 바로 국회 앞에 이제 여의도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TV로 제가 이제 그 계엄 선포를 이제 보는 순간 바로 즉시 그냥 몸이 그냥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제 국회로 일단 빨리 국회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자전거를 타고 일단 무조건 달려갔고요. 이미 이제 국가 경찰과 이제 군 병력에 의해서 이제 포위를 이제
국가 경찰에 의해서 입구가 저지돼 있고 일단 군 병력들이 이제 들이닥치고 있을 때 뭐 저는 일단 제일 앞에서 일단 우리 군인들을 이제 국회의사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저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어떤 국회를 막아낸 공로가 이제 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모습이 거의 생중계로 거의 전달됐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뭐 지금은 좀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뭐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큰 일이었죠. 뭐 우리 어머님 전화 와서 바로 빨리 국회의원 모시고 일단 국회 밖으로 나가라. 또 뭐 우리 뭐 친인척들 계속 전화 오면서 이제 위험하다. 이제 빨리 탈출해라 할 정도로. 근데 뭐 저 역시 뭐 헬기가 뜨고 탱크가 이제 국회 앞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사실 두렵기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일단 뭐 우리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국회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이념 하나로 뭐 일단 끝까지 이렇게 맞서 싸우게 됐습니다. 예. 네, 뭐 김 의원의 뭐 책임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이제 도의원 이제 비서관 끝내고 나서 도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결심은 뭐 비서관 끝나서 결심한 건 아니고요. 일단 그 12.3 계엄령을 거치면서 이제 그 무렵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이제 문 대리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요. 뭐 그동안 뭐 15년 넘게 이제 아라동에서 이제 생활하며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제 주민으로 살면서 느낀 문제를 이제는 직접 좀 해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교육과 문화, 또 의료는 주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분야입니다. 어떤 정책 경험을 어떤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마음을 먹고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의회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가장 또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체육은 어떤 제주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사 중심 정책보다 어떤 생활 속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문화 정책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 문화 활성화와 학교 시설 복합화, 생활 체육 확대 등을 통해 어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관광도 단순히 관광객 숫자가 아니라 어떤 체류 기간과 어떤 소비를 늘리는 어떤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데 이제 관심을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상임위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전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라는 그 중책을 맡으셨어요. 부담이 없으십니까? 예, 뭐 부담도 있고요. 뭐 초선인 저에게 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은 이제 영광이면서 동시에 큰 책임입니다. 예산은 뭐 저 역시 뭐 예산은 어떤 숫자로만 본다기보다는 어떤 주민들의 그 삶 그 자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통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예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초선 의원으로서 좀 경험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오히려 새로운 시각과 열정이 의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이 공부하고 선배 의원들의 경험을 배우면서 어떤 책임감으로 극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정치 철학, 뭐 이런 신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치는 결국 그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정치인,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아까 뭐 선임 비서관 생활도 하셨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새 아이 아빠로서의 작품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의 의회하고 직접 지금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느끼는 의회하고 어떤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저도 시작하기 전에는 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했습니다. 뭐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 정도의 그 생각을 그 의회 역할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직접 와보니 어떤 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제 조율을 하고 어떤 합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요즘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공부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많이 젊어졌고요. 예. 또 초선 의원들끼리 이제 열심히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의기투합이 이제 됐고, 그래서 뭐 모두 정말 저도 뭐 요즘에 보통 새벽 2시 정도에 집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예. 그때까지 뭐 정말 한 절반 이상의 초선들은 남아서 네. 같이 뭐 정보도 공유하고 일단 뭐 다음 날 이제 지금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공부도 하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공부하는 예,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그 도의회 같은 13대 의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또 네, 의석수를 네. 많이 차지했습니다. 집행부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 그래서 이제 협력과 견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이제 도민들이 또 걱정도 좀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같은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그렇다고 뭐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 기준으로 보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고요. 잘못된 부분은 같은 당이라도 원칙 있게 지적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과 견제가 균형을 이루는 의회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력과 균형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반드시 통과시키거나 추진하고 싶은 대표 공약이나 조례가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시죠. 예, 대표 공약은 아라동 주민센터 부지를 복층화해가지고 작은 도서관과 문화라운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생활문화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생활문화가 주민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해보고도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의정 활동하는 기간에 뭐 항공기 관련해서 슬롯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뭐 한 슬롯만 더 늘려도 이제 예, 연간 뭐 11만 석, 아니 110만 석 이상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한 시간에 35 정도, 한 슬롯에 이제 35회 정도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19년도에 2259억을 들여서 이제 한 시간당 이제 40회까지 이렇게 운항할 수 있게 슬롯은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공청에서 이제 슬롯을 이제 확장을 안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능은 한 겁니까? 예, 그래서 19년도에 이미 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항공청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항공청에서? 예, 그래서 저희는 도정에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항공사에다가 항공편을 늘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항공청에 이제 슬롯을 이제 늘려달라는 것을 먼저 요청을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또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화려한 정치인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입에서 어떤 김봉현 의원에게 이야기하면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한다. 네. 그리고 뭐 현장에 가장 먼저 와주는 그런 의원이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봉현 의원을 찾아가서 만나겠다. 민원을 어떻게 좀 접수할까요? 저는 언제든지 오픈돼 있고요.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 뭐 네. 저희 전화번호도 다 오픈시킬 거고, 뭐 불러주시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시는 와중에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무투표 당선이라는 큰 신뢰를 보내주신 만큼 그 무게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의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도 모두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늘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말보다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초선이면서도 전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김봉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초선의 패기와 책임감으로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